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 거센 설전이 일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유, 후덥지근하고. 네. 근데 어느덧 그 아주 찌는 듯한 무더위가 네. 좀 슬그머니 없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비와 함께 슬 사라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네. 바람이 예, 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계절은 못 속이고 네. 이제 곧 가을이겠죠. 예, 네, 맞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럴 리가 있나? 네, 시간이 참 그건 뭐, 빠르다.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어느덧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 좀 되돌아서 평가를 해주시자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게 뭐 있나요? 근데 굳이 이제 평가를 한다면 이제 본인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당대표가 될 때는 뭘 당의 대표로서 뭘 하고자 하는 구상이 있었겠죠. 예. 네. 근데 전혀 한 게 없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구상대로 한 것이 없는 건 물론이고 대표로서의 리더십도 발휘를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예컨대 그 돈봉투 사건, 네.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네. 그다음에 혁신위 문제도 막 지지부진하고 욕 바가지 먹고 그렇죠. 해서 끝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 뭐 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도덕성이 실추됐다면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의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보강해서 네.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전혀 뭐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악화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사법 리스크도 네. 수사받고 재판받고 수사받고 이게 그렇죠. 벌써 몇 건입니까? 네. 그냥 수사받고 재판받고 지금도 진행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의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죠. 어. 맞아요. 겁먹구름을 주고 또 네. 당도 방탄정당 1년 내내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사법 그걸 막는 뒤치다거리만 그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네. 뭐 방탄정당 내로남불 위선적 못 벗어났고 네. 그러니까 167석의 정말 거대 정당인데 여기가 1년 내내 한 게 뭐 있나 생각해 보면요. 방탄, 폭주, 뭐 아니면 무책임 또는 선동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예. 네. 총점을 매기면 네. 몇 점인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어떤 분이 어느 방송에서 몇 점 되겠니? 낙제점, 네. 40점 이런 거 아이고. 아니군요. 뭐 10점이라고 할까, 20점이라고 할까, 어. 뭐 그 네. 머뭇거렸는데 네, 네. 가면 생각하니까 항목별로 면밀하게 점수를 따져서 매기면? 점수를 아하. 매기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몇 점인가요? 마이너스 아니 그냥 깊어요. 마이너스 제가 점이다. 네. 헛웃음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민주당 워크숍이 열렸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출석률은 거의 100%였다고 들었거든요. 뭐 우선 저부터도 네. 그 워크숍은 매년 하는 거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그렇죠. 저 정기국회 때 법안이나 예산안 각 당이 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브리핑과 뭐 각 상임위별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프로그램으로 쫙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언론인들께서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야 친명과 비명이 언제 싸우냐 또는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지고 예. 뭐 하냐 대표직 물러나라고 했는데 네. 저보고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할 거냐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그 얘기하면 그쵸. 완전 역적되죠. 네, 안 하셨잖아요. 네, 네. 안 하죠. 아. 네, 눈치도 없는 거지. 아.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민감한 또 쟁점이 될 네. 문제는 일부러 비켜가고 네. 그냥 뭐 아주 그 노멀하게 예, 네, 근데 평범하게 네. 해왔던 대로. 그 워크숍이면 이제 그동안 김은경 혁신안
이 대의원제 축소하고 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강화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언급도 나온다니까요. 안 됐어요. 안 나와요. 이거는 뭐 근데 혁신안은 이제 끝난 겁니까? 완전히 그냥 그걸 유야무야. 제가 혁신위원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왜 했나 싶어요. 가치도 없는 건데. 아하. 그 일부 이제 우리 당내 강경 맹종 세력들이 아하. 뭐 또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 혁신위안을 빨리 그걸 관철시켜라라고 네.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그 소리는 별로 울림이 없죠. 네. 시끄럽게만 할 뿐이지. 아, 그랬군요. 아무 네. 소용없는 안이 예. 돼버렸군요. 네. 근데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이 대표가 신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듯이 이제 아하.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친명 쪽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고. 그게 이제 들었는데. 두 사람이 했다면 두 사람이 그렇죠. 그 누구죠? 한 분이 서른 의원. 의원. 서른 네. 의원은 뭐 인당수에 저 몸 던지는 뭐 심청이처럼 예. 네. 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양경숙 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면 부결시키는 뭐 당원의 네. 투표로 부결을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네. 뭐 당론 정해야 네. 된다 네. 했는데 그 두 사람 정도일 뿐이고 좀 뭐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논쟁이 아, 벌어지는 네, 그렇죠. 건 없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 그럼 부결을 당론 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렇죠. 국민 앞에 약속을 네. 했잖아요. 네네. 물론 약속했는데 뒤엎고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를 넘어서려면 또 약속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몇 번을 그러면 약속인지 이제 몰라요. 더 뒤엎지 못합니다. 그걸 뒤엎자고 하는 건 네. 네.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어. 얘기예요. 아,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는 약속했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랑 가까이 있는 친명들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땐 이게 뭐지 이런 그러면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그때면 들어요. 네.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오. 네. 그거는 당을 막치는 거고 나를 욕보게 하는 겁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성민 의원님 뭐 이성민 의원 저보고 뭐 대선 나갑니까? 네.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네. 가만히 있으면 나간다는 나가는 뜻이 건 당연히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안 나간다고 하려면 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예. 네. 딱 정리를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네. 아니 이거는 본인의 일신에 관한 문제인데 그게 맞고 자기 측근들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네. 본인은 묵묵부답하면 네.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더 신뢰를 깎아먹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딱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겉으로는 나는 그 체포영장 날라오면 영장실질심사 받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겉일 뿐이고 내심은 친명계 의원들이 말처럼 부결시켜줘 자신 없어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무슨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그렇죠. 검찰한테 네. 검찰 뭐, 소환을 뭔 했죠. 상관이에요. 네. 예. 아니 참. 그것도 결국은 본인 좀 유리한 대로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시간이 끌어져요? 네. 물론 저는 검찰이 그렇다고 순수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검찰도 이거를 정략적으로 갖고 놀고 있구나. 그런 의심이 강한 의심이 들어요. 네. 네. 그럼 거기에 빌미 주지 않으면 원칙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조사받으라고 할 때 당당하게 조사 가서 자기의 방어권을 확실하게 하고 네. 무감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영장 청구 들어오면 한번 그러면 나는 영장 심사 받을 각오로 네. 만약에 비회기면 영장 심사 받으러 가면 되고 그렇죠. 회기 중에는 표결 절차 체포동의안 절차가 들어올 테니까 그거 가결시켜서 예. 영장 심사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간명하게 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구구절절히 뭐 이건 이렇고 저런 저고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의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더블 플레이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더블 플레이하는 것처럼 진짜 아주 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제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예, 해오셨는데 지금 뭐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네. 예.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네. 당에 악영향을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대표직도 행사 제대로 못하고 네. 리더십도 발휘 못하고 오히려 당을 구렁텅이로 지금 밀어넣고 네. 있으면 대표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고 하시고 또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쓴소리를 좀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의원님 외에도 이렇게 비명계가 이제 비명계로 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몇 % 정도나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저도 전수조사 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을 돋보기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 보면서 쭉 아, 네. 인공지능이 있어서 네. 우리 배 위원님은 네. 어떤 생각, 네. 우리 어나운서님은 어떤 생각 예. 이렇게 쫙 스크린 했으면 좋겠는데 어, 또 3D 스캔 같은 걸로 딱 네. 했으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몇 프로가 된다라고 하면 좀 섣부른 얘기고 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상당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당수 나와서 있어요. 표출을 안 한 것 그러니까요. 표출하는 말을 분들이 하시는 없으셔서. 분들은 네. 사실 전체 의원의 10%도 안 되는 것 그것도 같아요. 안 되죠. 네. 뭐 지금 물러나라는 것은 저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지금 저 독립투사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현식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말장난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의원님을 좀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의원님 편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드렸거든요. 저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예. 뭐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그 이렇게 나가면 제가 발언하면 이제 요새는 곧바로 그 전에는 반박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네. 소위 친명계 의원들이. 네. 그렇죠. 우원식 의원의 경우 뭐 개인적으로 친구 관계이기도 하지만 네. 아니 저에 대한 제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라 이거예요. 네, 네. 서로 간에 공인이니까. 그렇죠. 저도 우원식 의원이 비판하는데 네. 네. 말장난하라. 이거는 저 초점을 흐린 거죠. 예, 예. 아니 공인끼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제가 말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네. 그게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네. 그럼 그렇지 않은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있음으로써 당에 순기능이 있다. 네.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말장난하지 진짜 마라. 말장난이 네.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육현결별 뭐 저기 분당 뭐 이랬다는데 그게 왜 말장난이에요?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 끝에 그렇죠. 진짜 걱정해서 한 말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대꾸를 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반응을 안 보이고 말장난하지 마라 또는 뭐 그 안민석 의원의 경우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 네. 대표하고 또 안민석 의원 저 또 이게 김영준 의원 넷이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예. 세 명이 다 친명 아닙니까? 예. 네, 그러네요. 그렇죠. 저기 친명이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많은 저 어떤 분들은 친명에 휘둘릴 걸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점심 먹기 전에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다. 네. 친명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 아, 이게 역시 그래서 기계가 대단하십니다. 점심을 먹고 예. 화해하게 먹었어요. 오. 네. 왜 뭐 예민 대표는 뭐 나한테 이렇게 미워하느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할배할배 하거든요. 네, 네. 내가 언제 미워했냐. 아, 할배라고 쪽으로 얘기한 거지. 네. 같은 경주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인간적인 사감, 개인 감정은 없어요. 나는 음. 이재명 대표 잘 되길 바라요. 네. 바라지만 먼저 앞서는 거는 당이잖아요. 그렇죠. 당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 또는 다른 문제, 네. 누구 문제 때문에 휘둘려서 당이 악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선당 후사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걸 두고 보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말은 해야죠. 그렇죠. 정말 당을 할만 하시는 지키고 거죠. 당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지향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정당인데 네. 그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제 역할을 해야 네.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의 국정이 제대로 꾸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야당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 네. 그러면 여당도 아주 요새 여당 하는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 보세요. 네. 야당이 형편없으니까 맘 놓고 막 그냥
국정을 마구제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제대로 서야 괜히 지금 여당도 잘한다. 전략적이고 국정을 진짜 정치적으로 통치수를 발휘해서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파도 끌어들여서 대통령의 지지도 높여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야 뭐 걱정 마.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믿을 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죽서도 저쪽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믿을 구석은 이재명이다. 그렇죠. 믿으면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당이 정치고 국정이고 엉망이고 국민들은 근심이고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네. 허무한 날 그냥 매일 그냥 뉴스를 생산해 주고 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한국 정치를 위해서 예. 더 좋은 또 본인을 거다. 위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들어먹히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게 네. 소위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소위 친명계 예. 네. 뭐 개딸까지 포함해서 네. 넌 저를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겠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개딸한테 이제 문자가 문자 왔다고요. 예,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저보고 의원 국회의원 신분이나 잘해라. 왜 괜히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시비거냐. 그리고 저 워크샵 가서도 원주까지 네.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카메라 어. 들고 아. 제 앞에서 어. 이재명은 민주당이다. 뭐 당원이 주인이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요. 아이고. 쫓아다니면서. 자기들만 주인인 거예요? 다른 당원은 아니 생각 안 그러니까 하네. 그리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어느 정당이고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고 보조금. 맞아요. 당비보다 몇 배의 몇 배나 많아요.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네. 세금이 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당원들 것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공당인데. 이왕 이재명 예. 대표가 나서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이제 영장이 날라오냐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북 송금 사건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다 보고했다라고 했고 그다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돈 넘어갈 때마다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빼고는 다 진술을 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고 정점에 있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조건 부인하면서 이번에도 조사받으러 가면 아마 또 묵비권 행사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과연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네, 의심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네. 대장동 건도 그렇고 백현동도 백현동도 그렇고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네. 건들이 어쨌든 물론 아닐 수는 있죠. 네. 아닐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법의 원칙이니까 뭐 대법원 판결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이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다수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심을 벗으려면 네. 제일 그 사정을 아는 본인이 예.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뭐 저 진술서 진술서 이렇게 요만한 거 정리해서 하나 가서 그밖에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엄청- 점심 식사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혹시 어떤 얘기? 사법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요? 하죠. 저는 하죠. 그럼 뭐라고 하나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아, 거기서도 묵비권이신가요? 아, 근데 이래서 검찰이 만일 이제 9월 달에 이제 예. 9월도 얼마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지만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러면은 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 정말 과연 가결을 시킬까? 아니면 정말 부결시킬까? 뭐 궁금해요. 여러 논란이 있고 소위 친명계 쪽에서 네. 그 뭐 이거를 부결시켜야 된다. 또 개딸들 뭐 그 강성 당원들도 그런 얘기를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당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 버리는 거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네. 결국은 타격을 입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있을 수가 없고 아, 네. 저 만약에 회기 중 정기국회 기간 중에 그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네.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네. 가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어떤 의원은 뭐 저기 퇴장해서 불성립 시키자고 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 아. 계속 안건 상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안건이 계속 네. 올라오면 그때마다 계속 민주당은 또 퇴장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게 영상이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잘한다. 그렇죠. 잘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원래 체포동의안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더욱더 안심하게 될 테고. 하하,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대표가 만일 구속되고 나면, 그러니까 만일입니다. 구속되지 않는지 모르지만 네. 만일 구속된다 그러면 대표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는 그렇죠. 저는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그만둬야 내려놓고 하는 되지만 게 좋지만. 대표가 현직 대표가 구속됐다면 그만둬야죠. 대표직을 어떻게 수행을 해요? 근데 지금 일부 옥중 친명 대표 그러니까요. 일부 옥중 친명들은 공천한다. 대표직 유지해야 된다. 네. 옥중에서라도 공천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망치는 일이라니까요. 아 근데 가능은 합니까 그게? 저는 그런 대표를 본 적이 없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온갖 뉴스에 다 나가서 국민들이 알게 되실 텐데 네. 그 당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렇게 공천장이 도장 찍으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 법무법인으로 바꾸든지. 모든 당무는 그럼이지. 이 대표의 법정 투쟁을 위한 것으로 다 바뀌는 건가요? 네. 법무법인으로. 법무법인을 바꿔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반대 장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불매 운동까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저는 사실은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으니까 네. 그게 인체에 얼마나 미치느냐 이거는 상반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혼돈스러워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 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상당수가 불안해해요. 네. 왜냐하면 괜히 일본이 참 원망스럽죠. 괜히 가만히 있는 태평양에다가 자기네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던 네. 것이 사고 나가지고 있던 모아놓은 오폐수를 예. 오염수를 태평양에다가 한다니까 그걸 잘한다. 우리 쪽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찝찝하고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네. 이게 30년 넘게 계속 방류를 하니까 과연 해양 생태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0년 후도 그 영향이 나타날지 그 이후에 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나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불안해하는 그런 정서를 대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일본한테 막 뭐라고 해야죠. 왜 방류하냐? 방류하지 마라. 할 때까지는 그런 얘기 주장을 해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한테 엄중한 책임 묻겠다. 그리고 해양 챔피언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저 일상사에서도 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소송하듯이 행정판 소송하고 이렇게 정식의 절차를 밟아야 국민들도 저 윤석열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믿지 않겠어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IAEA의 과학기술적 판단은 존중한다. 그럼 존중하면 찬성해야잖아요. 해도 좋다. 이러든지.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찬성은 안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외통위에서 외교부 장관한테 예. 박진호 외교부 장관한테 그럼 반대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거기도 묵묵부답해요. 아하. 아니 찬성하는 게 아니면 네.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요? 뭐죠? 그냥 기권인가요? 기권? 진짜.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찬성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래야죠. 이거는 IAEA의 과학기술 판단을 존중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세계의 글로벌 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찬성한다. 책임은 우리가 진다. 윤석열 정부가 진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내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까지 진다고 이렇게 공언하는데 그러면 좀 사과로 들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커요. 국민들이 불안을 더 잠재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당당하지 못했어요. 왜 일본 앞에서만 쓰면 작아지기만 하는 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렇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분명히 하고 그 입장으로 갔어야 된다. 만약에 네.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한일 관계로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네. 또는 얻는 국익이 있다면 그건 밝혀야죠. 이러기 때문에 찜찜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하는 걸 우리가만 독불장군으로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입장이 못 된다. 네. 이런 건 국민들한테 확실해야죠. 그러나 이 책임은 확실하게 정부가 짓고 일본 정부한테도 물을 것이다. 네. 그리고 철저히 사전적 예방을 할 거다. 이렇게 나가고 막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에까지 찾아가서 시위하고 국내에서도 매일 시위하고 하는 이런 나라가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야당밖에 그러니까 좀 없다는 지적이 그 있어요. 방법은 세련되지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실익도 없고 네. 물론 우리가 반대하는 뜻을 정부가 제대로 안 하니까 현지 가서 야당 의원이 한다. 네. 또 한편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한국 정부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야당의 또는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아, 우리 내가 말이야 네. 이거 당신들 일본 정부하고 손잡고 이러는데 우리 개선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손을 잡는데 여론의 아주 지탄이나 내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내가 이러는 거야.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심하잖아. 네. 이런 걸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 정부 또 국무총리는 괴담, 네. 가짜뉴스 네. 이거에 조장하고 오히려 저기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수죠. 야당 적당한 반대가 있다면 그를 활용해서 일본 측에다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오염수에 여러 가지 측정하는 비용이라든가 배 띄우고 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30년 넘게 그 비용들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구를 해야죠. 네. 그리고 수산업자들 우리 만약에 손실을 입는다. 예. 그러면 일본 지금 저 수산업자들 일본 정부가 보상해 준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 7천억을 자기네들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도 해줘야죠. 아니 일본 사람들은 저 일본 정부가 이거 일본 그 오페수 오염수로 인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걸 손실 보상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다른 나라도 해줘야죠. 우리나라도. 우리 입었으면. 정부가 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아니, 야당이 너무 세게 하니까 정말 수산물을 사람들이 안 먹게 되니까 그 피해가 있는데.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네. 별 영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들, 이제 좀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먹기 시작이라 그부터 계속 먹었어요. 저도 계속 드셨어요? 지난주에 저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다 회만 차렸더라고요. 아니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맛있게 먹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아니 저도 뭐 그저께도 먹고 했어요 회를. 네. 예. 맛있더라고요. 예, 뭐 애랑 모르겠다. 30년 후에 문제는 그때 가서 따지고 뭐 맛있게 먹고 네. 저 그러는데 제가 네. 볼 때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도 네. 나름의 음. 그걸 괴담이니 가짜뉴스로만 정부는 치부하지 말고 네. 오히려 그거는 협상력을 강화시키는데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 저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걸 예, 해야 불안이 가라앉겠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를 갖고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고 너무 심하게 네. 얘기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정략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입장에서는 반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네. 그건 뻔히 진작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왜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냐?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정치인들은 다 정략적으로 다 이용하는 정략적이니까. 이해한다. 근데 네. 머리는 왜 이렇게 또 고가의 일본 샴푸를 쓰셔가지고 머리카락은 친일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연결시켜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러니까 사람이 예, 예. 앞뒤가 맞아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참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워크숍이 열렸던 날에 국민의힘에서는 연찬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도 높게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치 경험이 없어서 네. 정치를 잘 모른다. 네. 나는 그냥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제가 건방진 얘기를 감히 하면 야 진짜 윤석열 아니 자기 본인이 지금 지지도가 바닥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을 끌어가려면 국정 동력이 있어야 되고 동력은 결국 민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 민심을 얻는 방법이고 그러면 민심을 얻으려면 반대파 자신의 강렬한 지지 기반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를 끌어내려면 그렇죠. 반대파 중도파를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입맛에 맞고 그들이 원하는 것 갈등이 느끼는 걸 해줘야죠. 지금 이념 얘기 그 얘기하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보수 얘기하면 그거 그렇게 박수 칠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진보 보수 아니 그게 상식적 지금 우리나라는요 저 정치권 특히 정치권이 반상식의 행태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이지 않은 거 상식을 복원하는 게 지금 급하지 네. 이념을 복원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저 해방 이후에 막 좌우가 지금 싸움이 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과거사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아니, 말세게 그러니까 일고 있어요. 예. 그거는 대통령이 불지르는 책임이 커요. 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그 계략이 있어서 아 자신이 워낙 지금 국정이 지금 실정이 많으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더 강한 것으로 덮겠다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짜증나죠. 국민들한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지금 두 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많고 예. 야당에 대한 반감도 많고 두 당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아하. 소리를 저도 직접 듣는데 네네. 네. 그런 쪽에서 자꾸 이념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관 얘기 말씀드리면 예. 홍범도 장관은 이미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의 독립영웅 막 그런 그 엄혹한 시대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정도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런 영웅이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뭐 이렇게 말이 된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이 육사 교정에 있는데 갑자기 그거를 들춰내서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쑤셔 놓으면 얻어지는 득이 뭐가 있을까요? 네. 나는 좀 그 문제는 네. 만약에 따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른 급한 문제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면서 네. 국민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네. 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죠. 네.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거는 함부로 그리고 더구나 지금 반대파 또는 비판 세력을 거꾸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거꾸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 네. 이 세력들하고는 협치를 할 수가 없다. 글쎄, 제가 그 볼 때는 말씀하셨어요. 거의 그건 네.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어요. 어. 대통령으로서 그 얘기하면 안 돼요. 말이라도 따뜻한 얘기 또 포용적인 얘기 속마음은 안 그래도 이놈시키들 하고 줘받고 싶어도 네. 속마음은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나요? 글쎄요, 취임하기 전에는 야당과 협치한다고 한국대 그랬잖아요. 협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치와 통합을 한다고.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라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당대표를 끌어내리든지 근데 본인은 지금 저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네. 본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의 국정 동력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면 네. 민심을 얻어야 되고 민심을 얻려면 지지도를 높여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러면 50%, 60% 지지도를 좀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30%, 20% 받는 분이 네. 아니 저 영어도 과락, 수학도 과락, 저기 국어도 과락. 그 국어 시간에 영어를 해야 됩니까? 네. 꼭 공부 못한 애들이 네. 국어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예, 예. 아니 딴짓을 해요. 네, 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아니 좀 친하시죠?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어떻게 안 대처를 친하세요? 친하겠습니까? 아니 좀 친하시면 연락 좀 해서 제가 좀 뵙다고 좀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어요. 아.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을 저렇게 실정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네. 그 악영향이 한국 정치에도 오지만 야당 우리 민주당에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당은 걱정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내부 혁신하고 고쳐나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위선적인 거, 내로를 부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 도덕성을 회복하는 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전혀 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 문재인 정부에서 저 중앙지검장과 그 검찰총장을 해서 네. 우리 편인가? 네. 예?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그래서 도와주신다? 진정을 도와준 건데 야. 도와주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편인가요? 글쎄,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한번 같아요. 맞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얼마나 깝깝하시면 그럴까 싶은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여야가 모두 좀 시끄럽고 네. 뭐 지금 나라도 시끄럽고 한데 이런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 어떻게 될까 네. 상당히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정말 여당이 이길까? 아니면 야당이 네. 다시 한번 다수당이 저는 될까? 좀 지금까지 국민들이 강제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이 싫어서 민주당, 네. 네.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 네.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 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윤석열을 좋아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뭐 민주당이 좋아서 이재명이 좋아서 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네. 사실은 두 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수치로도 무당층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신당 준비하는 분들이 네.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분들 결성해서 네. 좀 이렇게 아주 그냥 다크호스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야 두 당의 자극이 되고 타격이 되고 아.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어. 움틀 수 있다. 네. 아, 근데 실제 당을 지금 창당하고 있는 양양자, 금태섭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가 않다 그래요. 예. 쉽지가 않죠. 아직도 이제 말하자면 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득권 네. 두 당의 거대 정당의 이득을 그 마약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는 네. 민주당에 네. 있는 거대 정당에 있으면 여러 가지 당선 가능성도 높다. 네. 또 리스크도 그렇죠. 적다. 아, 물론 뭐 그렇죠. 안 되면 뭐라도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 결과가 좀 그래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배 의원님이 네. 한번 깃발 드시면 본인이 깃발 드시면 펀치당 저희는 유튜브에 깃발을 들겠습니다. 펀치당 해가지고 민심이 펀치를 날린다. 네. 예, 아이고 저희도 한번 멋지죠? 네. 슬로건 좋은데. 네, 펀치당. 펀치당 말고 의원님께서 펀치를 오늘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말 이 갑갑한 여야 정치권에 네. 대한 이 펀치로 한번 날려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진짜 국정을 잘 좀 하십시오. 국정을 잘 지켜서 본인의 리더십 올리고 또 국정의 동력을 삼아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하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뜬금없이 지금 무슨 이념 전쟁이에요. 민심 얻으려면 반대파, 또 비판 세력 이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들을 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좋아하는 어법 우리 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의 그 소위 친명들 그리고 개딸을 비롯한 그 맹종 세력들 당을 망치고 있어요.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어요. 초선부터 중진까지 입소리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한방 날립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빵, 이재명 빵, 개딸들 빵. 오늘 이거 펀치가 막 장렬하고 계십니다. 역대급. 네, 역대급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